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건반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18년도 2회차 42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이번 시간에는 43번에서 한 3문제 정도를 좀 풀어볼까 하고요. 요번엔 좀 내용 설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좀 간단하게 이론적인 내용 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좀 맞춰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41번과 42번 간단히 이제 지난 시간 문제 복습하고 43번서부터 오늘 수업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번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 전선에서 사용하는 캡타이어 케이블이 최소 단면적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입니다. 0.75mm 스퀘어. 42번 부식성 가스 등이 있는 장소에 전기 설비를 시설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애자사용공사에서는 OW와 DV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이제 관공사에 대해서는 OW 전선이고요. 이제 15년서부터 계속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머릿속에 알고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나오면 이제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1번입니다. 43번 각 수용가의 최대 수용 전력이 각각 5kW, 10kW, 15kW, 22kW이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 50kW다. 그래서 수용가의 상호간 부등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제 물어봤어요. 사실 요거는 이제 그 전기에서 이제 전기를 공부하면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뭐 그 역률 관련된 것들은 진짜 뭐 이거는 뭐 기능사서부터 기술사까지 계속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문제가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그래서 이것도 기능사부터 기술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즉 이론적인 내용들을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제 부등률, 그 다음에 수용률, 부하율이 있고, 부하율도 여기 밑에 이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기능사에서는 부하율보다는 수용률과 부등률이 좀 중요해서 이 내용을 좀 이렇게 간단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뭐냐? 그래서 부등률 다이버시티 팩터란 최대 수용 전력을 각 부하에 대해 산출했어도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유는 각 부하의 최대 부하의 사용되는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부등률은 동시에 각 부하가 최대가 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제 뭐 집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름철에는 에어컨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고, TV가 있고, 세탁기가 있고,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말고 전자레인지가 있고, 청소기가 있고, 뭐 다양합니다. 전자제품들이. 사실 이제 그 전기 보일러, 그 가스 보일러도 전기로 우리가 스파크 튀겨갖고 전기 플러그 꼽혀가지고 순환 펌프를 작동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각각의 부하라고 좀 생각을 해봅시다. 겨울철에는 전기 보일러가 이제 많이 돌아갈 거야. 가스 보일러가 많이 돌아갈 거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부하가 많이 사용될 거고, 그 다음에 냉장고도 이제 24시간 돌아가죠. 그 다음에 선풍기는 여름철에만 쓸 거고, 전기 밥솥은 뭐 하루 한두 번 정도 이제 저녁 때나 뭐 아침 시간대 뭐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될 거잖아요. TV도 계속 24시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24시간 보나요? 뭐 한 몇 시간 볼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우리가 이제
전기의 두꺼비 집에 있는 최대 전력을 본다면은 시간대별로 부하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각 부하가 최대가 되지 않는 시간대를 이제 부등률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부등률은 1이 되겠죠. 그죠? 최대가 되는 정도는 분모와 분자가 1이 되기 때문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보다 큰 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부등률 해놓고 부등률이란 해놓고 요것만 외우세요. 요거 그리고 부등률 공식을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등률은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의 합으로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값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각 수용과 요거에 각각의 부하들을 여기 썸을 하고 이제 더한 다음에 합성 최대 수요 전력으로 여기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물어봤죠.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그래서 공식을 알면은 여러분들께서 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등률 문제를 나오면 예전에 사실 이거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부등률 물어보면 부등률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거로 나눠준다. 뭐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뭐 최설, 평채, 합합, 수, 하, 부 해가지고 이제 최설, 평채, 합합이고 수용률, 부하율, 부등률 해갖고 각각 공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이제 앞자리들을 외운 다음에 그걸 붙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외웠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공식으로 물어본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기를 찾아서 고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 공부할 적에는 부등률 나왔다 그러면 그냥 위에 거를 다 더한 다음에 밑에 걸 빼준다 라는 식으로만 이제 생각해서 사실 문제를 간단히 풀었었어요. 뭐 어려운 건 없거든요. 이렇게 기능사는 이제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99.9%예요. 그러니까 변형되는 문제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식만 외우고 문제에 있는 보기를 딱 주면 보기를 가지고서 문제에 있는 이제 조건을 가지고서 답이 넣으면 탁탁탁탁 나와요. 그냥 기능사는요. 근데 산업기사나 기사나 이제 기술사 같은 것들을 뭐 위로 상위 자격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2번에서 3번씩 막 꽈서 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5, 5, 10, 10, 15, 15, 20, 20 이거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5를 하면 1.0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 놓으세요. 모르더라도 문제 풀 수 있게끔만 부등률 나왔다 그러면 위에 거 있는 각각 부하들을 더하고 합성 최대 수용 전력이라는 거로 나눈다 라는 것만 알고 그 부등률은 1 이상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만 외워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공식도 함께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풀 수도 있고 외워도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용률입니다. 이거 수용률도 뭐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변압기를 우리가 이제 용량을 산정을 할 적에 수용률과 부등률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플랜트를 가게 되면은 이제 부하 리스트, 로드 리스트라고 해서 이머전시용, 에센셜용, 노멀 파워용, 뭐 그냥 컨티뉴어스 부하냐, 아니면 인터미턴트 부하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넣어가지고 부하들을 우리가 썸을 해요. 그러면 그거별로 우리가 이제 이제 팩터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부하율을 산정을 전체 부하 리스트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변압기 용량을 산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복잡합니다. 그거를 변압기 용량을 그렇게 했다고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케이블 용량, 차단기 용량이랑 다 맞춰가지고 밸런스가 있게끔 맞춰가지고
사실 차단기 변압기 용량보다는 차단기 용량이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를 더 보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협조 관계들을 분석적으로 다 해가지고 이제 변압기 용량들을 사실 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변압기 용량이 은근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아파트나 뭐 이런 조그만 데는 사실 그냥 우리가 그 부하 밀도를 가지고서, 주택의 부하 밀도를 가지고서 표준화 다 돼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그냥 세대수만 곱하면은 평수가 이제 넓은 데는 뭐 부하 밀도가 더 높게 나올 거고, 그럼 뭐 차단기 용량이 이제 좀 더 분전반 용량이 더 분전반 용량이 더 커질 거고, 그러면 그거에 그냥 곱하기 세대 곱하기 부하 그 킬로와트 곱하기, 그게 이제 변압기 용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플랜트 같은 경우는 부하 레지스트도 다양하고, 이제 카피 프로젝트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부하 레지스트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머리가 뽀개지죠. 그래서 수용률은 수용 장소에 설치된 전체 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하의 최대 전력을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그래서 즉 각각의 전기 설비가 총 설비 용량 대비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용률 같은 경우는 최대 수용 전력을 각 부하 설비의 용량으로 나눈 거에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각각의 전기 설비가 이제 총 설비 용량 대비 동시에 얼마만큼 사용되는지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 가전제품이 A부터 뭐 10까지 그 10까지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게 뭐 맨날 이제 사용하는 건 아니죠. 전체를 막 계속 꽂고 24시간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비 용량 대비해서 실제 이 가정에는 10가지 부하를 가지고 있는 이 가정에는 설비 용량 대비 얼마만큼 이제 부하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게 수용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용률에 대해 고려사항은 최대 수용 전력은 보통 1시간 동안의 평균치를 택하고요. 수용률은 부하의 종류, 건물의 용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고요. 그 값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는 내선 규정에 40세대 이상이고 46%의 수용률을 적용하지만, 주택건설 기준에는 100세대 이상의 40%를 적용한다. 이게 또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용률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하율은 로드 팩터 해갖고 변압기, 이거는 이제 각 전기설비 총 설비 용량과는 좀 다른 변압기 용량만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건데요. 변압기 용량 중 평균 전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즉 합성 최대 수용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의 비율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용률과 이렇게 공식을 이제 보시면 부등률, 수용률, 부하율을 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보시다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대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1번과 2번 수용률과 부등률은 반드시 외워 놓으세요. 공식 문제 나오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외워 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잘 이해되진 않지만 나중에 이제 하다 보면은 이해하려고 하시면은 이해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외워 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알게 됩니다. 44번 과전료 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산업용 우리가 보통 주택용과 산업용이 있죠. 배선용 차단기는요. 전격 전류 50A일 때 전격 전류의 1.3배, 50A는 63A 이하의 경우와 63A 초과로 나오는데,
63A 이하는 무조건 60분이에요. 60분. 그다음에 초과인 경우가 이제 그 120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답은 3번이 됩니다. 여기 잠깐 읽어 볼게요. 과전류 보호 장치는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와 산업용 배선용 차단기로 나누고 63A 초과와 63A 이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용 배선용 차단기의 경우 63A 초과나 이하 모두 부동작 전류 및 동작 전류는 1.13배와 1.45배 이나 동작 시간만 다르다. 63A 이하는 60분. 여기 있죠. 요거는 그냥 다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용, 그 다음에 산업용, 그 다음에 주택용은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가 1.13배와 1.45배, 그 다음에 산업용은 1.05배와 1.3배를 여러분들께서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게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다 나옵니다. 그냥 주택용으로도 물어보고 산업용으로도 물어보고 63A 초과 이하로도 물어보고 주택용의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는, 산업용의 부동작 전류와 동작 전류는,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배선용 차단기에 대해서 예전에 지금 KC 개선 전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셨으면 좋겠다고 내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죠. 왜? 21년 이전에 진 거는 기존 그 전기설비 기술 기준을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산업 현장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개선이 된다 그러면은 산업용과 배선용으로 이제 규정을 바꿔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유지를 하겠다 그러면은 돈이 없는 데는 그냥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아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입니다. 60분. 계속 이게 시간이 좀 기네요. 이게 이 18년도 2회차는 좀 새로운 문제들도 있고, 이게 내용이 좀 긴 내용들에 있는, 그러니까 좀 내용 설명이 좀 긴 것들이 좀 은근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그냥 요것도 그냥 간단히 그냥 이렇게 푸세요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전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수용률과 부등률, 부하율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이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4번까지 문제를 풀어보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